일단 대표님 이거 제 거예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자, 하겠습니다. 일단 나만 건강하면 돼. 네. 아, 제가 요즘에 운전할 때 눈이 좀 침침해서 밤에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고 눈이 좀 건조하다? 렌즈를 제가 오래 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지금도 사실 이 빛 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시리고 뻑뻑한 느낌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대표님? 다양한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이제 눈 건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돼요.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PC,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네, 그다음에 TV도 있고요. 네. 이런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이제 나오는 빛 중에 블루라이트라고 청색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 건강에 굉장히 이제 해롭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명들도 좋진 않은 건가요? 그렇죠. 좋지는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너무 가까이 보지 말아라, 또 어두운 곳에서 네. 책 읽지 말아라, 뭐 그리고 이제 눈 건강은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에 의해서 나빠지는 걸로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면서 아이들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아마 네. 하루에도 한 5시간, 6시간 이상씩 이제 노출이 될 것 같고 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네. 직장인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거의 전철에서도 보고 봐도 있잖아요. 핸드폰에서도 눈을 못 떼고 네. 계시죠. 뭐 업무 시간에는 PC로 이제 네. 업무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됐고 네. 또 집에 가시면은 뭐 넷플릭스든 뭐든 영화든 또 보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은 이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눈 건강 관련된 불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눈이 건조하다든지 네. 뻑뻑하다든지 침침하다든지 시력이 갑자기 저하됐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눈 건강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눈 건강을 뭐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뭔가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블루라이트라는 것은 태양광, 자연광에도 네. 이제 들어있는 이제 가시광선, 눈에 볼 수 있는 광선인데 파장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이제 우리 망막하고 시신경까지 네. 직접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네. 이제 망막 안에 있는 황반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주면 황반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황반 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네, 알려져 네. 있습니다. 눈 건강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참 쉽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맞아요. 몸이 1000냥이면 네.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블루라이트가 황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계속 되면 눈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황반 변성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또 어떤 거예요? 안구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이 우리 시력의 90%를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망막 중심부에 있으면서 약간 노란색의 네. 점같이 생긴 부분이어서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네. 변성, 네. 성질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반 변성은 이 황반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퇴화되거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끔 위축되거나 네, 그런 네. 상태를 황반 변성이라고 그러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 저하, 그다음에 또 암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을 봤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꺼멓게 어둡게 보인다든지 또는 하얗게 보인다든지 점점점점.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증상들을 거쳐서 이제 실명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그 평소에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네. 보면은 2013년도에 약 9만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분이 9만 9천 명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데 2017년 네. 그러니까 6년 정도 만에 20만 명 그렇게 많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특히 10대,
때의 네. 유병률이 한 30% 이상 또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서 어린 아이들한테서요? 저 10대, 20대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네. 부분들이 이 황반 변성을 유발하는 부분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전에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셀프 테스트 같은 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이 황반 변성이 기존에는 이제 그 노화에 따른 네. 그 노화에 따른 황반 색소 밀도가 이제 옅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안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네.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도 10대, 네. 20세에서도 이제 황반 변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평소에 이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뭐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는 게 네. 가장 좋으시겠죠. 그래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네. 관리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 이제 암슬러 격자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격자 테스트요? 그러니까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네. 그 가운데 이제 점을 찍어서 뭐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없어가지는 거. 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셔도 되고 네. 또는 뭐 렌즈. 렌즈 네. 렌즈 쓰신 상태에서 약 30cm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중심점을 보면은 가로, 세로 격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움직임이 없이 이제 있으면 정상시하고요. 네. 이제 이 격자 무늬가 이렇게 뭐 파무늬 있는 것처럼 출렁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 점이 생기는 암점이 생긴다든지 네. 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혹여라도 좀 이렇게 격자가 출렁인다든지 네. 뭐 암점이라든지 공백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네. 바로 병원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황반 변성이 오기 전에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실명까지 가기 전에 뭔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이 주제를 다루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눈 건강에 좋은 네.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또 어떤 식으로 드시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아니 겁만 주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간다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빨리 좀 이번에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내 눈의 건강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진 않을까 좀 겁을 먹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을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